이곳이 또 지목이 전인데 도로입니다. 마을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또 지목은 도로인데 마을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지 투자 유의사항 80번째, 내외부 도로가 공유 지분인 때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의 완전 동의 없이 일단 대문으로 도로를 막고 소수 지분권자 통행만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 지분권자 중 펜션을 하는 분은 철문 자체를 만들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과반수권자와 소수권자의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주변이 큰 강 또는 호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호수 주변에는 별장이나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농촌지역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멘트 포장도로이건 아니면 비포장으로 마을길들이 있고 그것을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출입을 하니까 쓰레기 투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일반 관광객들을 통행을 막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이용해서 펜션이라든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막게 되면 영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되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길이 사유라 하더라도 공법상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길이라면 민법에 의한 과반수 지분권자는 도로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수 지분권자의 통행만 제한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서 공로가 되었다면 소유자들도 함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큰 호수이고 호수가에 별장 그리고 펜션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죠. 주택이 있는데 펜션이 아닌 것은 별장일 것이고 그런데 이런 별장으로 드나드는 도로가 전부 도시계획시설 도로이거나 아니면 지목이 도로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보십시오. 이 도로는 누가 봐도 도로로 보입니다만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다. 토지용객 열람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지목은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곳에 지목이 도로가 아니니까 공로가 아니다 또는 사유지이므로 단독으로 막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도로가 어떤 경위로 개설됐느냐 그리고 실제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공로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민법에 의한 소유권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허가 관련 법령에서 공법으로 이걸 도로로 지자체가 허가를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허가했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금방 전이라는 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지목은 도이죠. 자, 그래서 위성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여기 지목이 전인 것도 도로로 마을길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지목이 전인 곳이죠. 전. 그리고 이곳이 또 지목이 전인데 도로입니다. 마을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또 지목은 도로인데 마을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20년 전에 허가를 받은 것과 10년 전에 허가 받은 것이 당시 허가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최근 10년 이내에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거나 또는 허가를 해줄 때는 지목을 도로로 바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 10년, 20년 전에는 지목을 도로로 바꾸라고 하는 그런 허가의 행정지도 내지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이 돼 있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견인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곳은 지금 우리가 강학상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사례를 골라본 겁니다. 지금 분쟁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도로들이 포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포장이 된 도로는 사용수납이 필요 없고 포장이 안 된 도로는 사용수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공서가 포장한 곳은 공로로 봐서 사용수납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 설명 또는 해석하자면 관공서가 포장할 때 그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았다면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것이므로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걸 마을길로 사용하세요라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분쟁이 생기느냐? 전에는 그런 동의한 근거 서류조차 없이 구도로 한 적도 있고 7, 80년대에 새마을 사업들을 할 때 말이죠. 또 최근에 했어도 그 서류의 보관 연한이 영구가 아니어서 5년, 10년 되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 동의를 받은 근거 서류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포장인 곳이 마을 안길로서 공로냐, 그러니까 즉 사용량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포장 여부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관공서가 포장했기 때문에 공로이고 사인이 포장한 것은 공로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장 여부와 지목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여기 한번 지목이 도로인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으니까 아주 뭐 경치는 좋아서 이런 곳에 개인이 별장을, 이런 것들은 별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펜션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펜션은 영업을 하는 곳이고 별장은 조용히 혼자 살고 싶으니까 이런 도로가, 즉 여기에 도로가 사유이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막으면 그나마 분쟁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또 그것도 문제를 삼으면 주변의 주민들이 문제를 삼으면 시비가 될 수 있겠으나 사유지이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100% 동의를 해가지고 막으면 그건 뭐 지자체도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이나 만약에 이 안에 펜션을 하는 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막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도로 소유자 또는 이 도로의 과반수 소유자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이제 비도시 면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면지역이니까 건축법에 접도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지정도로가 되면,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의 지정도로가 되면 건축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도로 내에는 어떤 시설물들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건축법 도로는 아니지만 이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바뀌고 또 도로로 바뀌지 않더라도 개발행 허가나 또는 산지 농지 전용 허가를 통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다면 이것은 이미 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이 안이 막다른 도로 형태라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더 이상 집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는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집 정도, 4집 내지는 5집 정도가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네 집이 합의해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라면 그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공로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공로가 됐다면 이 도로 소유자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서 막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민법 211조의 배타적 사용권도 법률에 제한이 있고 또 이런 도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적용되는 제한이 있고 또 건축법 지정도로는 아니지만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에서 도로로만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공공복리, 헌법 23조 2항에 의한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도 있을 수 있고 국토효율적 이용을 비롯한 공공복리 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법으로만 보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막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헌법에 의한 또 그리고 부동산 공법에 의한 각종 허가로 발생된 제한들까지 검토를 한다면 이미 공로이면 막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이게 지목이 전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유인 경우에 공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포장이 되어 있느냐 지목이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근처를 봤더니 물론 여기가 분쟁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례를 제가 하나 뽑아 본 겁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 경위를 봤더니 이 근처의 땅을 두 사람이 사서 여러 필지로 나눠가지고 본인도 집을 짓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팔았다면 그 내외부 도로는 나머지 산 사람들한테 이 통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매도자한테 있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 대법원 전원합의 제8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는 이미 도로는 공로로 봐야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곳이든 몇 집이 합의해서 막다른 도로니까 이걸 막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문이나 또는 차단기 설치가 공유물의 관리인지 그러니까 공유물인 경우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그러니까 절반을 초과한 과반수 권리자는 현재 도로 형태로 유지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도로로만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 도로에 소유자가 건물을 짓거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권자의 과반수 권자도 할 수 없다. 이건 왜? 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기 설치나 대문을 설치가 관리냐 변경이냐 이것 부분은 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을 통해서 다투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건축법 지정도로가 아니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민법에 의한 권리로 소수 지분권자가 반대해도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건 뭐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니까요. 왜 무리하다고 봐야 되느냐? 건축 허가 때마다 지정하는 건축법 도로는 지정도로가 되면 건축선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 지정된 도로 그 면적 안에는 아무 시설물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로라고 하는 접도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에 맞게 막을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로이면 당연히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단기 설치가 공유물의 관리로 민법상 관리로 끝날 거냐 아니면 공법상 접도 의무와 충돌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으며 어쨌든 지금 외부인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주거환경을 해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막아야 한다면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지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해서
막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시골에 하천이나 아니면 호수가에 경치가 좋은 곳에 별장이나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 진입로가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더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신 분은 멤버십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